네,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해주네요. 지금 뉴욕 나스닥 선물도 한 0.8% 이상, 0.9%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좀 빠졌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또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분기 가이던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또 다 같이 오르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디램 가격 부분부터 이제 탄탄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이 설비 투자는 이제 거의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이런 메모리 쪽에 사실 이게 뭐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군데서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균형점을 이번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 반도체의 저점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멈춘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올 신규 수요 이 부분들을 마이크론이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체가 지금 많이 오늘 올랐어요. 한 3일 정도 지금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의 소위 말하는 이 뭐 호황기가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우리 손원장 앵커가 말씀하신 이게 앞으로의 미국 시장의 그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가이던스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반도체 회사들은 뭐를 제일 중요시하냐면요.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나서 사이버 먼데이에 나온 실적 갖고서 한 해의 운영 계획을 짜는데요. 사이버 먼데이가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내년도에도 지금 수요가 어쨌든 받쳐줘야 되는데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도 지금 들어가고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안 오르느냐 이제 뭐 이 부분들인데 오늘부터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를 다 사장단 와서 하는데 네. 뭔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27일부터 1월 7일까지 법원이 휴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또 어디론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얘기가 중국행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시안 공장도 지금 뭐 증축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서 분명히 1월 정도에는 가시화가 된다면 사실 대형주가 1월 달에 1월 효과 내주기 시작한다면요 굉장히 좋거든요. 1월에 증시가 오른 해에는 평균적으로 8%가 오릅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1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가 유심히 삼성전자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는데 사장단 회의가 열리든 글로벌 전략 회의가 열리든 중요한 거는 미래지향적인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 주신 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뭐 재판 이야기 이게 과연 삼성전자 미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런 이야기는 삼성전자 주식 뭐도 관련돼 있지만 우리가 피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일단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의 예상치를 좀 가이던스가 상회하면서 우리 시장 지금 SK 하이닉스가 3% 넘게 오르면서 시장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소부장 쪽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1월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그럼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강하게 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시속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 대형주 쪽을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아직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갈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제 뭐 1월 효과라는 게 사실 뭐 이거 뜬금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호재 없이 그냥 왜 연초되면은 굉장히 장밋빛 전망대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보너스 받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들이 뭐 한 20년간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1월 효과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1월 효과 나오면 참 좋습니다. 좋고 지금 뭐 통계상으로는 1970년대 이후에 3대 지수가 1월 달, 2월 달이 다른 달보다 항상 높아요. 네. 그런 면들을 이제 챙겨보는데 우리나라에서 1월 효과를 찾으려면 일단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돼요. 이건 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글로벌 경기의 개선세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르게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실적 펀더멘털이 안정화돼 있느냐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최근에는 2019년, 20년, 21년 다 1월 효과가 있었어요. 네. 1월 효과가 있으면서 중소형주로 예. 많이 저걸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1월 효과를요 4월까지 조금 넓게 본다면 중소형주가 코스피 수익률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럼 이거는 글로벌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1월 효과 충분히 견딜만 하고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1월 효과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건 12번 일어났고요. 네. 12번 중에도 사실은 앞에 많이 일어났어요. 2013년까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 8번 일어나서 사실 1월 효과가 최근에 2019년, 20년, 21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만 1월 효과가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당장은 근거가 없지만 방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처음 시작에 미국은 돈을 줄이고 돈줄을 죄고 중국은 돈을 푼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돈을 풀었을 때 이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 중에서도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면 네. 우리가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라긴 좀 뭐한데 중시 부양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수 효과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중국 당국의 지금 이 종착역은 경기 부양책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딱 한 군데서 지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사건이 나는데요. 미국은 고용 지표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은 도시 근로 고용이 1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받쳐주는 경제 성장은 사실 모래성이나 같기 때문에 중국이 뜨거워하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18%가 감소하는 가장 큰 촉발제는 여러분들이 자신 헝다 그룹의 디폴트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경제 공작회의에서 안정 속의 성장이다. 등등을 하면서 규제 완화를 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규제 완화 끝에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곽 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충분히 한국의 낙수 효과를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딴 거 없습니다.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낙수 효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돈줄을 죄이고 있잖아요. 긴축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과 함께 또 미국은 이렇게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부양책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여기에 사실 진검승부는 어디냐면 환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강세가 어떻게 가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는 배를 둘 중에 하나를 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 미국 쪽에 지금 타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테이퍼링 금리 인상 막 속도 팡팡 올리는데 지금 중국은 지급준비율 지금 인하하고요. 대출 우대금리 지금 인하하는 등등의 지금 완화 정책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이제 신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경기가 쭉쭉 나가는 부분들로 지금 우리가 갈아타야 되는데 자 3분기부터 보시면 3분기 우리나라 0.3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2% 그다음에 중국이 4%, 4.9%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기는 어떻게 되냐? 중국의 예상이 지금 4% 나오고요. 예. 미국이 5에서 8%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4를 하면 우리 전체에서 4%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의 성장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나은데 어쨌든 중국도 전체 세계 경제를 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 이걸 갖고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열되는 거를 상쇄해 준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2018년도 때도 미국은 처졌지만 중국이 끌고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G1, G2 어디든지 전체 성장을 끌고 나가는 동력만 있다면 세계 경제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이 우리나라의 12월 수출 지표를 보면은 괜찮았습니다. 1일에서 20일 수출이 369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했던데요.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1월 효과에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출 지표가 좋아진다면 좀 외국인이 좀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좋은 숫자인지 조금 한 겹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 지금 올랐습니다. 박수 칠만 하고 진짜 노력들을 마셨는데 수입은 얼마 지금 증가하신지 표에 보시면 같이 나오는데 500달러네. 42%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출은 마이너스예요. 이제 369억이 지금 수출에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수입은 396억이 지금 증가돼서 순수출이 마이너스예요. 여기 이제 통계 이제 어떤 이 오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수출은 금액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된 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금 20% 이상 지금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경제 성장은요, 이것은 물량 베이스거든요. 예. 물량이 많이 되는. 그러면 전체를 보시면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물량은 9% 이상 지금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히 살폈을 때 지금 마냥 20% 증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아주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많이 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게 한 70조 넘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외에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투자의 투자 금액이 174조인데 40%가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오롯이 담아야 지금 손앵커가 얘기한 20% 증거가 다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냥 좋아할 건 없고 지금 올해 보면 순수출이 그렇게 경제 성장에 도움을 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뼈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3분기에 우리 4% 성장했잖아요. 순수출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는 0.4%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출로 우리가 동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우리 경제 상황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자체만 전체 우리나라 GDP 한 15% 정도를 그렇죠. 차지하고 LG도 뭐 10% 내외로 보고 현대도 그 정도 보면 삼성, 현대, LG가 전체 우리나라 수출 또는 GDP 성장의 한 40%는 차지한다. 그러면 수출 좋다. 이 말이 99%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금 상황이 좋다는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고용의 80%,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생활 여건은 정말 이거는 양극화의 극단으로 지금 치닫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수출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9988 얘기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9988에 나와야 되고요. 이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이 과정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쪽에서 또 이슈가 있었죠. 이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 BBB 법안이 좀 좌초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멘친 상원 의원이 좀 반대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 부양책이라고 불리던 이 복지 인프라 법안이 실패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지금 전망치에 이게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건 0.7에서 1% 정도는 이 인프라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간 부분인데 그것들이 내려오는 순간 거기에 따른 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롯이 지금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요. 결국은 이것이 내년도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까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사활을 걸고 이것은 분명히 해나갈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국내 정치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다 양쪽에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요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지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 미중 무역 전쟁도 굉장히 심화될 초기가 인프라 법안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주식 경제에서 다루는 문제는 주식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주신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한 파트고 그렇죠. 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긴축에서 미국은 긴축으로 가더라도 중국이 부양을 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그렇죠. 전반적인 보완적인 역할을 서로 해나가는 방향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하여튼 고용 문제가 이거 해결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1% 만약에 뒤로 쳐지면요. 네. 300만에서 많게는 800만까지 실업자가 생기거든요. 예. 이거는 중국의 역사상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초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증빙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하여튼 중국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늘 이준우 소장하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송했는데 오늘 또 뒤바뀌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시청률 많이 올라갔을 텐데 예. 또 삼성전자 아주 전문가시니까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